나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었다. 이혼하자 그 한마디가 20년의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유언장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 유언은 나의 비밀을, 그의 죄를 폭로하는 칼날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나는 그를 처음 만났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는 가운데 그는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야. 그 말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사업가였다. 삼성전자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치부되었다. 경찰 보고서에는 분전자 과실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그걸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었으니까. 그날 장례식 후 그는 나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고 강물은 검은 거울처럼 서울의 불빛을 반사했다. 당신 아버지는 빚을 졌어? 큰 빚,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켰지.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웃었다. 농담이시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았을 때 나는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구원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신의 그물 속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30대 중반, IT 회사 중역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그는 아버지의 옛 동료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했어?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지. 그날 밤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아버지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증거는 그의 핸드폰에 있었다.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 나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정직이 최고의 무기라고 가르쳤는데 그날 나는 민준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담긴 슬픔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으니까.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빠르게, 격렬하게.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그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강남의 클럽, 한옥마을의 은밀한 저녁 식사. 너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해. 그의 말은 치유처럼 느껴졌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아버지의 유품으로 물려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내 손가락에 빛났다. 하지만 그 반지 아래 나는 알지 못했다. 민준이 숨긴 비밀을. 결혼 초기 모든 게 완벽했다. 우리는 여의도에 새 아파트를 샀고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꾸렸다. 민준은 승승장구했다. 그의 회사는 스타트업으로 유명해졌고 우리는 파티에 초대받아 서울 상류층의 삶을 맛보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전화가 잦아졌다. 일이야. 걱정 마, 나는 믿었다. 20년 동안. 첫 번째 균열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왔다. 우리는 불임 클리닉을 다녔고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차갑게, 더 멀어지게. 나는 그걸 무시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런 거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그의 출장이 잦아졌다. 부산, 제주, 심지어 도쿄. 프로젝트 때문이야. 나는 기다렸다. 집에서 혼자 아버지의 옛 사진을 보며 그 사진 속 아버지는 항상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미소 뒤에 숨긴 게 무엇일까? 어느 날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열어봤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 폴더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있었다. 김 회장 사건. 열어보니 문서들이 쏟아졌다. 아버지의 횡령 증거,
그리고 민준의 서명. 민준 씨, 이 일은 당신 몫으로 아버지의 메모였다. 나는 떨었다. 민준이 아버지의 죄를 덮어준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복수한 거였다. 나는 그 파일을 지웠다. 아니, 지우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와 나를 안았다. 오늘도 고마워.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을 때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시간이 흘렀다. 15년, 18년. 우리는 표면적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독이 스며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민준의 말대로 누군가의 손에 의한 살인.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 자신을 희생한 게 아니라 나를 희생시킨 장본인이었다. 마침내 20년이 되었다. 그의 생일 파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였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하겠어. 나는 웃었다. 왜? 이제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테이블 위에 아버지의 유언장이 놓였다. 변호사가 보낸 편지. 딸아, 진실을 알려줄게. 민주는 내 어머니의 아들이야. 내 오빠. 그리고 나는 그를 죽이려 했어? 왜냐하면 그가 내 어머니를 죽였으니까 그 유언은 모든 걸 폭로했다. 민주는 내 이복 오빠. 아버지는 그를 증오했다. 결혼은 복수였다. 그의 복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파티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이게 내 계획이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사랑했어. 진짜로.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이혼 서류를 쥐고 있었다.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되었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너는 내 모든 걸 빼앗았어. 이제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을 차례야. 복수는 차가운 커피처럼 시작되었다. 검은 액체가 입안에서 퍼지며 쓴맛이 온몸을 휘감았다. 민준의 사무실은 여의도의 스카이라인 한가운데 유리병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의 비서를 봤다. 20대 후반의 여자, 그의 비서라 불리는 그녀의 눈빛이 나를 스쳤다. 부인님. 이 시간에. 민준 씨 만나러 왔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자연스럽게 20년 동안 갈고 닦은 미소로. 그녀는 전화를 걸었고 곧 문이 열렸다. 민준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한 매력이 있었다. 무슨 일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역겹다. 나는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졌다. 종이가 펄럭이며 그의 커피잔을 스쳤다. 이게 뭐야?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앉지 않았다.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아버지의 진실. 내가 내 오빠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 방 안이 조용해졌다. 오직 에어컨의 웅웅 소리만. 민주는 한참 만에 웃었다. 그런 미신 같은 소리. 변호사가 잘못 보낸 거 아니야? 미신. 이 문서에 내 DNA 검사 결과가 붙어 있네. 아버지가 10년 전에 한 거야.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코앞에서 유언장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졌어. 아버지는 내가 그녀를 죽였다고 믿었지? 왜? 내가 태어난 후 그녀가 자살한 척했으니까. 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건 아버지의 망상이었어. 나는 내 오빠가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다. 거짓말. 나는 웃었다. 좋아. 그럼 증명해. 이혼 전에
내 모든 걸 파헤쳐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은 내 탓이야. 내가 변했어. 10년 전부터. 10년 전, 그건 우리 딸이 태어나지 못한 해다니.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아이를 가졌다. 그의 비서와. 나는 그걸 알았다. 2년 전,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봤을 때, 메시지, 아기 이름은 미나로 해요.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지웠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너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였어. 민준이 말했다. 결혼한 건 내가 아니라 그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사랑에 빠졌지. 진짜로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 그건 내 복수의 일부였을 뿐이야.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회사를 노렸다. IT 스타트업, 네오테크. 주식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 나는 아버지의 옛 동료를 찾았다. 은퇴한 변호사, 박 씨,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관리했다. 민준이는 위험해요. 그 애는 당신 아버지의 돈을 노렸어요. 박 씨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 차를 마시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는 민준의 어머니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녀는 자살했지만 민준은 그걸 아버지의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려 했고 나를 이용했다. 당신은 희생양이었어요. 박 씨의 말, 나는 웃었다. 이제 희생자가 사냥꾼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타격은 주식 조작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SEC에 신고했다. 네오테크의 회계 부정. 증거는 민준의 노트북에서 복사한 거, 그의 비서가 도와줬다. 돈으로.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나고 싶어 했다. 민준 씨는 나를 버릴 거예요.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동정은 복수의 연료가 되지 않는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 네오테크, 횡령 의혹. 민준의 전화가 왔다. 너 한짓이지.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집으로 갔다. 우리의 집.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술병이 굴러다녔다. 왜? 우리는 끝났어. 그냥 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잤다. 마지막으로. 그의 몸이 내게 기대왔을 때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이게 내 마지막 밤이야? 다음 날 경찰이 그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횡령 혐의. 그는 체포되었다. 뉴스는 그의 얼굴을 실었다. IT 거물, 추락. 나는 TV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달아졌다.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비밀은 더 깊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 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 증거를 찾았어. 오티스트. 이제 내가 의심하게 되었다. 감옥의 철창 너머 민준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3개월 만에 본 그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 주름이 새겨졌다. 방문실의 공기는 습하고 다른 가족들의 속삭임이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증거를 봤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었어. 한강 다리에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또 그 소리. 내가 날 속인 거잖아. 하지만 그의 손이 테이블을 쥐었다. 아니. 이건 내 유언장에도 없어. 내가 새로 찾은 거야? 어머니의 일기. 내 아버지가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자살하려 했지만 그는 막았어. 아니, 밀었어. 그는 종이 한 장을 밀어주었다. 복사된 일기. 오늘 그는 나를 미워해. 아이 때문에. 민준이를. 민준.
내 이복 오빠. DNA 결과는 맞았다. 아버지는 불륜의 증거를 숨겼다. 나는 일기를 읽었다. 어머니의 필체, 떨리는 글씨. 김 회장은 민준이를 죽이려 해, 나를 버리려 해. 내 손이 떨렸다. 이게 진실일까? 아니면 그의 또 다른 속임수. 나는 변호사를 통해 일기의 진위를 확인했다. 전문가 90% 일치. 하지만 위조 가능성 있음. 나는 서울 도서관으로 갔다. 어머니의 옛 기록을 찾기 위해. 그녀는 소설가였다. 미발표 원고가 있을 터 밤늦게 먼지 쌓인 선반 속에서 찾았다. 잃어버린 사랑. 그 안에 민준의 이름. 그 애는 악마야? 김 회장의 피를 이어받았어. 악마.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민준은 악마였나? 아니면 아버지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사진 앨범을 뒤집었다. 결혼사진, 우리 미소. 하지만 이제 보니 그의 미소는 계산적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사진. 그는 슬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자처럼. 다음 타격은 그의 가족을 노렸다. 그의 어머니라니, 우리 어머니의 자매. 이모. 그녀는 제주에 살았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 제주의 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민준이가. 그 애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내 어머니를 죽인 건 내 아버지야. 싸움 끝에 다리에서 밀었어. 민준이는 목격자였어. 목격자. 민준은 알았다. 20년 동안. 결혼하면서도. 나는 제주 해변을 걸었다. 모래가 발밑에 밟히며 파도가 속삭였다. 누가 진실이야?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이모가 말했어? 내가 봤다고. 그의 대답. 그래? 봤어. 그래서 복수한 거야? 하지만 너는 무죄였어. 사랑하게 됐어. 사랑. 그 단어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투자자를 설득해 주식을 매도하게 했다. 네오테크는 파산했다. 직원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다. 그의 비서는 아이와 함께 캐나다로 떠났다. 고마워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민준은 출소했다. 혐의 무죄. 증거 부족. 그는 나를 찾아왔다. 우리의 옛 아파트. 이제 끝내자. 함께 떠나.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부드럽게. 나는 밀어냈다. 너는 내 오빠야? 그리고 살인자 아빠의 아들이야?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처음으로. 유리컵이 깨지고 그의 주먹이 벽을 쳤다.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아버지가 그녀를 죽였어. 그의 외침. 나는 대꾸했다.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왜 20년 속였어? 너를 지키려고. 그의 눈물. 진짜일까?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서울의 밤거리가 나를 삼켰다. 택시 안에서 나는 울었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목표,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가 죽은 후 나는 물려받지 않았다. 민준이 관리했다. 신탁이라고. 이제 그걸 빼앗아야 했다. 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정장 차림, 머리 묶고. 나는 김 회장의 딸이다. 유언에 따라 모든 걸 상속받는다. 반대 목소리들. 증거는 나는 유언장을 흔들었다. 총회는 혼란스러웠다. 민준이 나타났다. 그녀는 미쳤어. 정신과 치료 중이야. 그의 거짓말. 나는 반박했다. 이혼 소송 중이야. 그는 범죄자 청중이 웅성거렸다. 누가 믿을까?
나는 그 아버지 결국 법정으로 갔다. 재판은 6개월 끌렸다. 증인들, 박 변호사, 이모, 민준의 비서.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민준이 죽였다. 아버지가. 사고야의 배심원들은 갈라졌다. 나는 지켜봤다. 복수는 이제 게임이 되었다. 누가 이길까?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다. 서울중앙지법 5층 재판정. 창밖으로 N서울타워가 보였다. 사랑의 상징, 이제 증오의 증인. 피고, 김민준. 횡령 및 사기 혐의 검사님의 목소리. 민준은 서 있었다. 수갑찬 손, 그의 눈이 나를 마주쳤다. 미안해 이 입모양으로. 증언대에 섰다. 그는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제 오빠. 아버지의 불륜 아들, 기자들이 펜을 긁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를 복수하려 제 삶을 파괴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20년의 연습 덕분.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피해자입니다. 고소인의 아버지가 모든 원흉 증거, 어머니의 일기, DNA, 은행 기록. 법정은 전쟁터였다. 배심원 한 명이 고개를 저었다. 동정. 증오. 나는 알 수 없었다. 재판 중간 트위스트가 왔다. 박 변호사가 증언했다. 김 회장은 민준이를 죽이려 했어요. 독을 탔죠. 하지만 민준이가 먼저 어머니를 구하려 했어요. 독. 아버지의 유언장에 없던 이야기.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민준의 편지,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어. 이제 누가 악당인가? 나는.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또 증거 부족. 민준은 풀려났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신은 괴물인가요? 한 기자의 질문.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피해자죠.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풀어줬어? 그의 물음. 나는 웃었다. 풀어준 게 아니야.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니까 나는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장난으로. 부엌 칼 그의 눈이 커졌다. 너 미쳤어. 그래. 미쳤어. 너 때문에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대신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연락처, 그의 딸, 미나. 5살의 이 아이를 데려갈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그녀는 무죄야, 무죄. 그 단어가 웃기다. 나도 무죄였는데. 나는 미나를 찾았다. 그의 비서 집이 캐나다행 비행기 표를 찢었다. 엄마랑 갈래? 아이의 눈, 민준의 눈, 나는 안겼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아이는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었다. 민준은 쫓아왔다. 인천공항. 로비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아이를 줘, 그의 외침.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아이를 안고 말했다. 너처럼 복수로 키울게.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하지만 멈췄다. 제발. 사랑했어. 사랑. 다시 그 단어. 나는 아이를 주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그는 아이와 사라졌다. 공항의 에스컬레이터가 그를 삼켰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아버지의 일기를 찾았다. 숨긴 서랍. 민준아, 미안해. 내 어머니는 내가 밀었어. 하지만 내가 날 증오하게 한 건 사랑 때문이야. 아버지의 고백. 그는 어머니를 밀었지만 민준을 보호하려 했다. 복잡한 사랑.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망쳤다. 뉴스, 가족 분쟁, 자살 시도 아니,
그건 나의 이야기. 아니야. 민준의 비서가 자살했다. 민준 때문에 메시지 남김. 이제 그는 진짜 범죄자. 나는 그를 쫓았다. 캐나다. 빅토리아. 눈 내리는 거리. 그의 새집 문을 두드렸다. 왔어. 그는 문을 열었다. 피곤한 얼굴. 뭐 하러? 끝내자. 진짜로 우리는 앉았다. 아이가 자는 방,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어. 하지만 너도 알았잖아. 왜 말 안 했어? 그의 대답, 말하면 내가 아플까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의 새 회사를 신고했다. 캐나다 증권이. 또 파산. 그는 울었다. 그만해. 제발. 나는 일어났다. 이게 내가 내게 한 거야? 캐나다의 겨울은 차가웠다. 빅토리아의 거리, 눈이 쌓인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기다렸다. 민준의 마지막 전화, 오늘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배경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가 왔다. 코트 차림, 손에 꽃다발. 화해하자. 꽃은 백합. 어머니의 생일꽃. 나는 받지 않았다. 화해. 20년 후에 우리는 걸었다. 호수 옆 얼어붙은 물결. 나는 내 오빠야? 인정해. 하지만 사랑도 진짜였어. 그의 말. 나는 멈췄다. 증거는? 어머니의 죽음.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비디오. 아버지가 찍은 거. 한강 다리. 우리는 카페로 갔다. 노트북 켜고 재생. 화면. 어머니가 다리 난간에 서 있다. 아버지가 잡는다. 가지마. 그의 외침. 하지만 그녀가 미끄러진다. 아니, 밀린다. 아버지의 손. 우연. 아니면 사고야. 이민준의 말. 하지만 느린 재생. 손이 살짝. 의도. 나는 울었다. 왜 이제야? 내가 복수하니까. 나도 끝장나고 싶었어. 반전. 민준은 자살을 시도했다. 지난주. 아이 때문에 멈췄다. 너 덕분이야. 내 복수가 날 살렸어. 그의 웃음. 나는 충격. 복수가. 구원. 서울로 돌아왔다. 혼자. 아파트는 텅 비었다. 아버지의 유품 정리. 편지 하나. 딸아, 민준이를 용서해. 그는 내 피의 일부야. 용서. 그 단어가 낯설다. 나는 민준에게 편지 썼다. 돌아와. 함께 진실을 밝히자. 그의 답, 아이와 올게. 하지만 이혼은? 이혼. 여전히. 하지만 이제 복수는 끝. 아니, 변했다. 우리는 법정으로 갔다. 이번엔 합의. 회사 상속, 공동 양육, 기자들, 화해.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세상은 우리를 판단했다. 그녀는 악녀. 그는 피해자. SNS 토론. 누가 옳을까? 나는. 그는. 아버지. 최종 재판. 판사, 합의 인정. 우리는 자유.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민준과 나는 커피숍에 앉았다. 사랑했어. 내 물음. 그래. 그리고 지금도 그의 손잡음.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웃었다. 복수는 비극이었지만 화해는 논쟁. 누가 이겼을까? 세상은 영원히 토론할 거야. 끝. 하지만 시작. 우리 가족의 새 챕터. 어두운, 하지만 희미한 빛.